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 홈셀프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싼 건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저렴한 업체를 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영상에서 싼 업체, 양아치 업체, 싸면 무조건 어, 얍삽하게 만들고 진짜 하자가 많은 물건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그런 업체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업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가게가 됐건 회사가 됐건 또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라는 게 있어요. 일정 금액이 남지 않는 공사를 해서 회사가 자원봉사나 해주는 업체가 아닌 이상은 그 회사가 존재를 하려면 어쨌든 이익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맡기신 돈으로 그 사람들이 남으니까 하지 안 남으니까 하겠냐? 맞습니다. 안 남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남았을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남기기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성실한 그 노력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그 인테리어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금액은 정말 얼토당토한 데는 돈을 주면서 머릿속에는 남들과 똑같이 잡지나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거하고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호 간의 경각심이나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버릴 건 버리고 상대방도 이 정도 남고 나도 그거에 합당한 그런 대가나 요구를 하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그렇고 그럴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싼 곳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아셔야 될 부분은 인테리어의 비용 비율을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이 비율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인테리어를 100으로 기준으로 할 때 주신 돈이, 그러면 그 중에 대략 한 35%, 40% 가까운 돈은 자재비, 그 다음에 역시 한 40% 가까운 돈은 인건비, 기술자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 25%, 그 정도 사이가 경비, 그 다음에 기업 이윤 외 기타 등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하자 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이 겸사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000만 원짜리 공사를 얘기하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3천만 원짜리를 보자고요. 3천만 원짜리 공사를 맡겼는데 20%면 600만 원이 남으니까 와 진짜 얘네도 완전 한 달에 600만 원이면 그냥 한 두세 개 공사하면 6천만 원, 아니 세 개니까 3, 6, 18, 와 1,800만 원 엄청 남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로 따져보면은 인테리어 솔직하게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만큼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비용만큼 이렇게 유지를, 회사를 운영하면서 쓰이는 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클라이언트,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클라이언트 잠깐 만나서 사인 받고 바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견적을 내고 그거를 내 오다로 형성해서 내가 진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쓰이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또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맡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유명하시고 뭐 이렇게 좀 이름 좀 있는 업체들은 뭐 줄 서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과 회사의 규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뭐 절반 정도만 자기가 해도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은 30%, 20, 30% 정도? 뭐 밖에는 영업이 오다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 시간들, 공백 시간이 생기면은 인테리어 업체들은 앞에 까먹은 돈 다 거기다 말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벌어서 한 1억 벌었어. 와, 괜찮은데? 몇 달 놀아. 이러면 이제 직원 인건비, 가게 유지비,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회사에서 움직이는 돈, 그리고 또 이제 오다를 따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면서 활동하는 활동비로 다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일부 업체에서는 이제 광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비, 이런 걸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뭘 사고 남으면 그 돈이 다 그냥 내 주머니에 딱 챙겨 넣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싼 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이 본론적인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재비에서 30에서 35%, 아니 35에서 40%뭐 이런 이 정도 금액으로 전체 공사의 그 자재비를 써요. 특정 자재가 비싸거나 막 이렇게 막 저거한 자재를 그 금액대에 맞춰서 담당자나 업체에서 그 금액에 산출되어 있는 제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독특하고 특이하고 뭐 나만 정말 좋은 제품을 써주겠다라는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재를 근거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특정한 제품이나 자재가 커지면 그만큼 비용은 무조건 증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같은 자재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익 창출에는 좋은데, 대부분 기본적인 마지노 단가가 딱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사면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장 출고값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뭐 망해서 떨이 제품이나 이걸 도저히 생산 안 해서 이걸 이제 창고에서 빼내기 위해서 완전히 덤핑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대부분 공장가가 최저예요. 우리는 공장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재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자재상이 파는 인문을 최소한 적게 넣어서 파는 자재상에서 갖고 오는 게 저희들이 받는 자재 가격이에요. 고객님은 모든 자재를 업자보다 절대로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래처는 업자가와 소매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업자가도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또 내가 거래하는 그 회사마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다 싼 거를 사서 취급할 것 같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적정한 그 비율적 가격대가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은 이 가격 이하는 절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로 만들어 주시는 업체들 정말 감사드려야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퀄리티도 좋고 그렇다면 그것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과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낮아진다라는 건 원래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제가 평당 100을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업체도 적어도 고객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한다라는 뭐 리스크 비용,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차후 관리 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가 돼요. 근데 금액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평당 제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당 한 80 이하 정도 되는 단가에서는 사실은 마진이 안 남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좋은 자재를 쓸 확률이 없어요. 그렇게 쓰일 수는 있으나 그건 몇몇 분들한테 진짜 열정적인 분들이 하는 거지,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마진을 계산하고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하든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예주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춰서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100% 그분들이 만족을 하느냐? 물론 만족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비용 대비 이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다소 요만큼 부분은 좀 낮췄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가시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일단 선택을 해드려요.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만족을 하고 저도 추가로 받거나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덤탱이 씌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충분히 상의를 해요. 분명히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눈 가리고 안 하거나 어차피 돈 안 줄 거니까 뭐 그냥 덮고 나중에 생기면 그 내가 문제 할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예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고객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진정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고객들은 사실 저희가 얘기하면 어차피 뭐 긁어서 부스럼 될 거 왜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하냐는 주변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 이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하자를 받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현장들을 제가 또 뭐 재공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디서 뭐 눈탱이를 씌웠던 어떤 현장이 이렇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연락 와서 그런 현장을 가게 되면 비싸게 했는데 정말 뭐 이렇게 막 엉터리로 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같은 업종의 입장에서 사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몰라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던가, 아니면 고객이 어떤 성향이 모르니까 차라리 돈을 좀 더 요구해서 FM대로 좀 제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뜯고 다시 하면 사실 고객분들한테는 거의 마이너스예요.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돈도 사실은 더 들어가게 돼 있고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걸 나중에 하면 더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테리어 그 금액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진 다 줄여가면서 나한테 다 서비스 해주니까, 그리고 뭐 단가를 낮춰도 20% 남는다고, 10% 20% 남는다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머지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 줄 것이다. 되니까 지네들이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업자들의 문제예요. 잘못된 판단한 거죠. 사실 제 살 깎아 먹는 거예요. 이게 보면 단가를 낮춘다라는 건 솔직하게 같이 죽자고 하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안 생기면 관계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모든 인테리어 업자를 다 사기꾼, 나쁜 놈, 그런 쪽으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 중견되는 회사들은 이게 모듈 시스템이 좀 있어서 가격이 이놈이 내던 저놈이 내던 이놈이 내던 가격대가 딱 그 가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남거나 조금 부족한 건 다른 공사에서 이렇게 이게 금액이 유동할 수 있게끔 잡았는데, 어떤 업체는 이제 그 뭐 사람 봐가면서 대화해보니 아주 쑥맥이야,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이제 금액을 확 넣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한 얼만큼 훅 깎아주는 것처럼
굉장히 어디 가서 이런 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죠. 뭐 장사 개념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그때 설명했다시피 장사 개념이란 회사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영상으로 따로 제작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장사 개념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이익을 딱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는 거고, 최대한 돈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스템이 좀 갖춰지고 좀 머리가 좀 제대로 돼 있으신 분들은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저기 하더라도 실력이 좀 있고 제대로 된 제품을 써서 자기네 가성비나 또 홍보적으로도 이 정도 비용을 들면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선별해서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에 맡기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으로 뭐 우리가 속히 말하는 잘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건 뭐 회사 규모와 관계없어요. 이 뭐 시스템이 있어도 금액이 너무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뭐 아무래도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100%입니다. 이거는 뭐 90%, 80%예요? 아니에요. 이건 100%예요. 그리고 마진선을 아껴가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만약 업자가 있다면 그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이 배고프거나 영업이 안 돼서 진짜 놀기 뭐해서 공사를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실력은 정말 괜찮은데 영업력이 없어서 인테리어를 잘 그 공사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싼 공사만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받아야 될 소재가 그리 좋은 소재를 받지 못한다. 모든 업자는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무조건 좋은 자재 씁니다. 라는 말은 절대 나는 한 푼도 안 남고 고객님한테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냥 자원봉사해 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누가 하겠어요? 물론 정말 특별한 지인이나 정말 친하신 분들 한두 분에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진 거의 안 보고 그냥 뭐 가족이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마진까지 챙겨가면서 하기엔 좀 그래서 적어도 얼굴에 욕먹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각하지 만큼보다 좀 저렴하게끔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액이 낮아진 만큼 분명히 내 만들고자 하는 그 인테리어에서 뭔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감안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